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되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뜻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참여하는 청년들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너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야가 모두 겪고 있죠. 이준석,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대표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또 앞으로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후킹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를 당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필요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이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좋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이용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이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이익에 맞아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이에 있어서는요, 상당 부분 전문성을 갖춰야 될 나이고 경험을 쌓아야 될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그 나이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죠. 또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을 축적을 합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련 전공, 전문성,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당 구조 내에서 정책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전체 사회와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착실히 배우는 상태에서 정치 참여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기 하거나 다양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되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첫 번째 그러면 자질 문제나 그 청년들의 자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먼저 1번에 놓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그러한 소양이 스스로 있는지 없는지 자신들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치는 그냥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막 떠들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의를 막 끌고 아니면 을 형성해가지고 인기를 얻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 이외에 그 나이에서 만약에 지금 이준석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전 대표 아니면 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인정받을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또 임용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에서 하나씩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행시도 그렇고, 하다못해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픽업을 당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본분이나 자기 실력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함을 주면 목에 힘을 주고요. 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정치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과 가장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위원장님, 대표님 이러면 거들먹거리고 어디 가서 혜택을 받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지 않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사회화가 좋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힘인가 보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 전공 분야든 어떤 분야든 또 정치 분야든 자기 전문성이 존재하는가. 무엇보다도 또 떠나가지고 과연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를 독립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편입을 시키고 공산사회로부터 우리 사회를 막아낸다. 그리고 애국심 이런 게 바탕이 됐고, 또 산업화 시대에는 젊은이들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 싸우고 이권 개입을 했지만 이 사회를 얼만큼 발전시킬 것이냐, 얼마나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냐, 이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청년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뭐죠?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합니까? 그냥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아니 목소리하고, 아니 팬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니 남이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청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수한 사람들은 경제 영역이나 아니면 학계라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자기를 수련시키고 경험을 쌓고 전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여러분들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 흉내를 내면서 기성세대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한 그렇게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청년들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정치 문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의 후진성에 바탕을 두는데요. 한국에 있어서는 이념적인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합집산으로 만든 어떤 떴다방 같은 이익 공동체죠.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 그 다음에 정중좌파, 그 다음에 이익 공동체, 부패 세력 이렇게 다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커다란 부패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집권기에 어떤 크게 한번 한탕 해먹자, 이런 정당입니다. 여기에 과연 청년들이 개입을 해서 그 역할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당인 국힘당은 뭐 차이가 없느냐? 아예 거기는 이념적 색채도 없습니다. 그냥 부패 공동체이고 이익 공동체일 뿐이죠. 그리고 떴다방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청년으로서는 큰 뜻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뜻을 품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를 연마하고 단련을 시켰는지, 여러분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돈을 크게 벌려고요? 아니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 문제가 바로 정당의 취약한 구조. 그러니까 선거철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청년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픽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색 맞추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날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당도 한심하지만 저기서 저러고 있는 같은 나이에 의대를 다니고 있거나 같은 나이에 러스쿨을 다니고 있고 같은 나라의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구나.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은 말 한마디만 해봐도 다 알고요. 전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문화되고, 단지 그 마지막 남은 그 정치 영역, 퀄리티가 낮은 정치 영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불러주는 건데, 자기 실력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천방지축으로다가 막 그렇게 날뛰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일종의 코미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결정적인 정치 지향인데요.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과연 잡범이 대통령 후보로? 그런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요, 진영 논리로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그 밑에 부패 카르텔이 그 사람을 옹립을 해가지고 집권 기간 동안에 크게 한번 해먹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원수같이 국민들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가령요, 진영 논리가 아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과 사범을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의 교수 채용으로 전과 사범, 잡범 교수로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 교사로서 전과 사범, 잡범을 채용시키겠습니까? 그런 일 존재하지 않죠. 이게 진영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편의 전과 사범이나 전과 15범, 전과 20범이라도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신병이냐면 진영 논리의 정신병에 들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토양이죠. 우리나라 국민의 토양이고 그게 정당의 토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내에서 청년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어떻게 정책 의제가 결정이 되고 정책 개발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법안으로 되고 그러한 것이 전문성이 정치 영역에서는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팬덤 문화, 그 다음에 진영 논리, 어거지를 써서라도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 더러운 겉모술수를 배우고 아니면은 자기를 반성하거나 자기 성찰에 의해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비방하면서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더러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사회에서 만약에 논문 표절이 있다 그러면 논문 표절에 대한 반성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 논문 표절이 아닌 게 아니게 되는 건가요? 참 정치 영역은 희한하게 청년들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을 키우시고요,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시민운동이든 정당이든 이런 속에서 사회화가 돼서 이렇게 중견 정치인으로 커나가고 변실한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만 대고 소리만 지르고 괜히 상대편 욕하고 팬덤 정치나 배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공천이라도 한번 국회의원 되면 그것이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똑똑한 학생들이라든지 현명한 학생들은 그 구조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후진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이끌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사파, 종중좌파, 그 다음에 그 사기꾼의 시대 물러가고 나면은요, 전문가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반드시 와야 하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또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있어서는 자기를 연마하시고 자기의 전문성 그리고 경험 이런 거를 체득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 정치 참여를 하고 그러고 정당을 개혁을 하겠죠. 제가 청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요, 소비가 되는데 그 소비가 되는 게 자발적인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소모품이나 소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뭐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6.25 전란을 막아냈죠. 또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땀을 흘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개척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통합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그 전문성이라는 게 국민 화합일 수도 있고 또 국민들 간의 의견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국민들에게 설득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말장난을 하고 팬덤 정치를 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편을 갈라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런 거 더 이상 안 먹힐걸요. 그리고 그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사파와 마지막 종중좌파, 사기꾼의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커 나갈 겁니다. 지금 마지막 최악의 저지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장 저질스러운 영역인 건 맞습니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사회가 변하는데 그 한 부분만 그렇게 저질스럽게 남아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